사실 이거는 수법에 그렇죠.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럼 유형철의 시그너처는 뭐냐? 피해자들을 신체를 훼손할 때 그냥 유기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갖고 신신의 피해자들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특별한 어떤 신체 부위는 어떤 방식으로 훼손을 하고 뭐 이런 차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불필요한 행동이죠. 불필요한 행동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아주 심하게 또 얼굴을 훼손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실 범죄 수법으로 보기에는 훨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피해자의 신체를 자기가 결정하고 편리성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 훼손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시그너처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이렇게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빨리 공격해서 빨리 살해하고 시신을 그냥 유기해버리는 그 행동을 보였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남기도 반드시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시그너처는 어떤 피해자의 고통을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 때문에 반드시 돌려세워서 찌른다든지 또 피해자한테 말을 건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수법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진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그너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춘재하고 강호순이가 이 시그너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강호순이 범죄도 보면 이 피해자들의 의복으로 여러 차례 결박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강호순과 이춘재는 결박이라고 하는 의미가 피해자를 통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결박을 통해서 오랫동안 내가 피해자한테 자신의 감정적인 많은 것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그너처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MO에 대한 건 범행 수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시그니처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 수사하는 팀에 보내는 뭔가 사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이게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의 특이한 점이라고 보니까 그건 사례를 한번 보고 사례를 보고 또 한번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제가 사건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사건은 2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이 휴일에 가족들한테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외출해서 실종이 됐고 그리고 며칠 후에 사망해서 마대자루에 포장된 채 발견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4개월이 지나서 인근 지역에서 주말 오후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실종됐고 이틀 후에 자신의 집 근처 노상에서 포장된 채 발견되었다. 두 분 다 이제 포장된 채 발견되었는데 수사팀은 각각의 개별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일 범인에 의한 연쇄 범죄인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병행하게 됐는데 그 당시 그 상황의 연관성을 서 원장님 그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교재 그 보시면은 일단은 뭐 제가 본 거는 이 마대자루에 쌓여져서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이렇게 패킹하듯이 마대자루에 이렇게 한 그런 유사 특징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그 사건을 보고 여기에서 어떤 뭐 이거를 MO로 봐야 되는 건지 혹은 시그니처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뭐 범죄 행위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엽기 토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현장에 시신이 발견된 상태에서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요. 이 피해자를 이 유기할 때 포장한 이 마대자루가 긴 마대자루에서 하나로 통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자, 이 마대자루는 아래쪽에서 발 밑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담겨 있고 나머지 절반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담겨 있어 하나로 끈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이제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침에 그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분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여기다 버렸나 싶어서 그냥 놓아두고 다른 곳에 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수거하려고 보니까 만져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내용물인지 만져보니까 사람의 형태인 것 같아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피해자가 놓여져 있는 상태가 전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일단 1차로 염두를 두시고요. 두 번째 사건도 제가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이분은 오후 2시경에 퇴근을 해가지고 토요일인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CCTV에서. 그리고 집까지 걸어온 거리가 약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요 정도 거리인데 지하철과 집에 거의 다 다다른 이 주택가에서 똑같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도 똑같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은박지로 된 은박지로 된 그 이 매트를 묶어가지고 시신을 유기를 했어요. 이놈이. 그런데 이 시신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이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옆에 또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 차량들이 이렇게 이제 주차하고 빼다 보니까 큰 물건이 거기 놓여 있으니까 완전 신고를 한 거죠. 사람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뭡니까?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것. 자, 그래서요. 어찌됐건 두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발견 당시에 사람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염두에 두시고 사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두 사건 모두가 그 사인은 모두 질식사고, 네. 그다음에 그 흉기를 사용한 흔적은 없고, 그다음에 포장된 외부 결박 방법이 그 마대로 지금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개의 줄로 양쪽 이렇게 매듭을 져갖고 그 묶었다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개의 범죄의 연관성이라든지 에모나 시그니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자, 일단은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본질이 바뀐다기보다는 조금씩 변형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뭐 목격자가 나타났다든지 어떤 이유로 뭐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수법에서 조금씩 변형될 수도 있고요. 또 진화되기도 합니다. 발전되기도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범행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질식으로 두 분은 살해당했다. 그다음에 유기될 때 전혀 사람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 수 없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유기됐다.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여기 있긴 하죠. 그럼 성폭력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성범죄의 흔적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략을 하고요. 네, 그래서요 이 그 수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피해자를 유기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아마 들고 이동을 한 것 같은데 그 끈이 이런 한 개의 줄로 양쪽을 이렇게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수법입니다. 왜?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매듭을 묶는 뭐 방법이 되겠죠. 수법이나 방법. 근데 아까 제가 왜 중요하게 반드시 염두에 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둘 다 사람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포장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어봤더니 두 피해자 모두 얼굴을 검정 비닐봉지로 여러 겹 싸서 이렇게 잘 매듭으로 묶어놨었어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시그너처입니다. 왜? 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놓았다라고 한다면 수법이 되겠죠. 방법, 유기하는 방법의 행동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검정 비닐봉지로 잘 매듭을 만들어서 얼굴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은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자가 자신이 마음이 편한 그렇죠.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런 시그너처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동일범에 의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일 범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이제 사건이 드러난 결과를 보고 무방범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의 해석은 그렇게 해서 사건을 단서를 잡을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있죠. 물론 이제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이 사건에서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여러 시사 프로그램이나 범죄 다룬 프로그램에서 이게 많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지만 당시의 수사를 이제 1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2차 사건이 발생한 이 사이에 일체 그 내용에 대한 정보들은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부의 어떤 특별한 모습, 그 외부에 보여지는 포장 말고 내부의 어떤 모습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행동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것을 모방범죄로 보기보다는 동일한 범죄, 목적을 갖고 있는 행동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범인은 아직 못 잡은 거죠, 이 사건? 네, 이 사건이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뭐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됐긴 했지만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엽기 토끼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인가요?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그 목격자를 하나 찾아가지고 직접 제가 가서 체면 수사까지 시행을 하면서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몽타주도 그리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뭐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